윤경화님이 전에도 이제 한번 질문 드린 내용인데,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하락 채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현재 조정받고 일부 내려왔지만 전고를 깨고 상승 중인데, 매번 얘기하시는 터키 화폐와 금 차트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비트 도미넌스는 하락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이게 왜 상승으로 보는지 저는 솔직히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이 엑소비님이 BTC 마켓은 분명 저점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저점인 것 같은데, 도미넌스가 2018년 저점, 2019년 저점을 이어가면서 상승 채널 같은 느낌인데 도미넌스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죠. 그래서 좀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도미넌스 차트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서 비트코인이 얼마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맥시멈, 아무리 상승을 많이 해도 이건 100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0으로 갔을 때 이거는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100이 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진짜 0.1% 어떤 확률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알트코인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됐죠. 근데 그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냥 상장된 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이요, ICO를 거쳐서 상장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트코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가치가 있고, 그 알트코인들이, 그 알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회사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회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자본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ICO, 미국에서 ICO 하는 뭐 헤드레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받지도 않고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ICO를 진행해서 뭐 몇천억,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이런 돈을 펀딩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총에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회사의 딱 가치를 바로, 이미 이제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자본금이 뭐 몇천억 또는 몇 조가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알트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이 비트코인 비중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올 때만 해도 1000개가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1000개가 아니라 2000개가 넘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코인들도 분명히 나오는데, 없어지는 코인들, 살아남는 코인들, 또 성장하는 코인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알트코인들 숫자는 늘어나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중에 성장하는 알트코인들은 시총을 점점 더 이제 키워 나가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 도미넌스 차트는 전체적으로 저는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금과 같은 역할을, 만약에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중에 굉장히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의 어떤 가치를 대체하는,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스텔라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이 도미넌스는 10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쭉 우하향해서 전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차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차트를 보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상승으로 보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야, 이렇게 상승되지 않냐. 물론 이 안에서는 상승이죠. 이 안에서는 상승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우하향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총을 차지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이 채널, 우하향하는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저는 쉽지 않다.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터키 리라와 차트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터키 리라와 차트는 보시면, 터키 리라와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에서 지금 아까 이제 야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냐 도미넌스,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승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우하향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은 우하향이고 이거를 땡겨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땡겨봐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죠. 그리고 터키 리라 차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야 터키 리라 차트 이거 우하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하향이 아니라 전체 그림은 우상향인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려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상향인 거다. 그래서 터키 리라와는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채널로 봤을 때 우상향인 거고 비트 도미넌스는 우하향인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채널 안에서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향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